네, 안녕하십니까. 안태희 국장입니다. 오늘 태희 초대석 시작하겠습니다. 김영근 전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잘 계셨어요? 네. 요즘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예, 잘 있었죠, 뭐. 우선 오늘 네. 여기를 제가 처음 와봐요. 어허. 이 테이미디어 사무실을. 네. 근데 최근에 이 거리가, 네. 그러니까, 도청 뒤편에서부터 향교까지의 이 거리가, 새로운 문화의 거리, 그리고 이제 카페 거리, 네. 예, 신구가 조화되는, 그리고 바로 옆에 그 당산 벙커가 네. 또 문화 공간으로 탈바꿈하면서 각광받는 곳인데 역시 감각이 있으신 게 이쪽으로 오신 것뿐만이 아니라 네. 80년 된 집을 네. 잘 개량했고 또 이쁘장하게 꾸미셔서 아주 신박한 느낌을 받았어요. 축하합니다. 이전을. 감사드리고, 진작 모실 걸 이제 못 축하한다 소리 이제 듣는 거죠? 네.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좋게 말씀해 주셔서. 저는 요새 시국이니만큼 바쁩니다. 아, 네. 예. 집회 쫓아다니느라 바쁘죠. 네. 서울로. 서울로 들어가시는구나. 지난 토요일 날 네. 촛불행동 주최의 서울 집회, 그 다음에 비상시국회의 네. 집회까지 오. 쭉 참석하고 왔고요. 광화문에서. 네, 네. 또 청주에서는 매주 토요일 4시면은 도청 서문에서 모이지 않습니까? 네, 네. 또 그 단체들이 평일에도 지금 하고 있어요. 저녁 때마다. 예, 그런데 가급적 열심히 다니고 있고, 그래서 저 하나의 작은 함성이라도 보태고 있습니다. 거리에서 소명도 받고요. 또 때가 이러니까 지역위원회에서 교육이 많아요. 당원 교육. 네, 네. 예. 막 앞다퉈서 하듯이 교육이 빈번하기 때문에 거기에도 열심히 참석하고 네. 또 지역위원회 위원장들의 의정 보고서 배포라든가 네. 예, 지역구에서의 정치 활동에도 성실하게 임하고 있고요. 한편 짬나는 대로 공부를 좀 하고 있습니다. 우리 생활 정치를 위해서 도움이 될 만한 제가 모아놨던 자료를 다시 분류도 하고 또 생활 정치를 위한 기초적인 책을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시죠. 그 시청자들께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우리 사장님이 그 경제인만 하신 분이 아니고요. 충북도의회 의장도 하셨고 그리고 이제 특히 그 우리나라 민주화를 위해서 크게 애를 많이 써오신 분입니다. 그래서 젊을 때 고초도 많이 겪으셨는데요. 그 요즘 또 윤석열 대통령의 이제 탄핵 심판이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 80년대 어려운 시국을 지내오면서 민주화를 이루기 위해서 애써 오셨는데 요새 그 비상계엄 이거 터질 때 어떤 좀 생각이 들었어요? 저도 대략 한 10시 반이니까 10분 전에 들어갔어요, 집에. 네. 들어가자마자 계엄이 선포된 소식을 알고 정말 놀랐는데 저희들은 계엄을 경험해 본 세대 아닙니까? 예, 80년도 네. 12.12 광주 이때 계엄을 경험해 봤고 또 계엄 상태나 다름없었던 박정희 시절의 긴급조치 시대에 네. 그때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직관적으로 이 계엄이 우리 국민들에게 또 나에게 어떻게 다가올지를 아주 절실히 느낀 거예요. 이건 안 되는데 이거 정말 큰일이다. 그리고 여러 사람의 안위도 걱정되고 저 역시도 약간의 두려움도 있었죠. 좀 개념을 알고 경험이 네. 있으니까 그러면서 동시에 쭉 전개되는 장면들을 시시각각 보면서 내가 나서야지, 예, 나가야지, 함께 해야지 이런 그 결심을 차분히 하는 중에 다행히도 이제 해제되는 순간을 맞이한 거죠. 참, 그 옛날 생각이 갑자기 확 떠올랐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지금 이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이 한창 진행 중이고 곧 끝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사장님은 어떻게 예상을 하시고 앞으로의 전국은 어떻게 될 거라고 보십니까? 예.
뭐 당연히 파면되죠. 예, 파면됩니다. 왜냐하면 이미 탄핵 결정문에 네. 파면 결정문에 윤석열 본인 스스로 도장을 찍어놨잖아요. 아, 본인이 찍어놨습니까? 예, 본인이 네. 아. 12월 3일부로 아하. 찍어놨어요. 그리고 12월 3일에 그 국회 침탈 상황을 온 국민이 다 예, 영상으로 다 봤습니다. 온 국민이 증인입니다. 네. 예, 탄핵의 증인. 그 요건 뭐 우리 국민들이 다 알아요 이제. 예, 계엄 덕분이고 윤석열 덕분인데 계엄은 비상계엄은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이 상황이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네. 그런데 어디 그렇습니까? 예, 얼마나 평온했어요. 윤석열 피의자가 탄핵, 민주당에 의한 소위 줄탄핵을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 때문이라면은 목검으로 대련하는 중에 총 들고 나온 격이에요. 예. 아니, 줄탄핵을 하든 아니든 예산을 깎든 좀 지연을 시키든 그건 다 국회의 활동입니다. 네. 예. 찬반은 있을지 몰라도 국회 본연의 활동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런 국회 활동, 정당 활동에 대해서 괴물이라고 한다면 오히려 그런 낡은 인식을 갖고 있는 윤석열 피의자가 괴물인 것이죠. 그것은 계엄의 요건, 원인도 안 되는 것이죠. 절차? 자, 국무회의 개의 선언도 안 했습니다. 폐의 선언도 안 했습니다. 결정했다고 방망이도 안 두드렸습니다. 그리고 회의 끝나면 부서도 안 했어요. 한덕수 전 총리조차도 간담회 수준이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예, 절차도 안 지켰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이 형태인데 이게 과연 헌정 질서를 위배했는가 이 부분인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너무 명료한 문제죠. 국민들이 다 봤습니다마는 이미 자신이 읽은 포고령에 정당 활동, 국회 활동을 금지한다고 돼 있어요. 네. 국회 활동을 금지한다니 그게 헌법 위배인지 몰랐다는 것밖에는 안 되죠. 예. 아니면 작심하고 국헌 문란시킬 결심을 했거나요. 자, 여러 가지 말들이 많고 계속 지금 헌재 심판이 변론이 이루어지는데 참 우리 국민들이 수많은 거짓말 때문에 짜증이 나죠. 그러나 아주 명확한 변론 중에 일종의 사건이 있었죠. 이제 공수 특전사령관이 윤석열 피의자의 무조건 끌어내라, 끌어내라, 다 잡아내려 이 지시하는 것을 지휘통제실에서 받았는데 이 양반이 깜빡하고 스피커폰을 킨 채로 받았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휘통제실에 있는 수많은 병사들이 다 그것을 들었어요. 정말 빼도 박도 못하는 예, 증거가 되죠. 또 오늘 14변론이 지금 진행 중이잖아요. 오늘 나오는 조지호 경찰청장 이미 조사 받을 때 국회를 봉쇄하고 있을 때인데 윤석열 피의자가 계엄 해제 전에 6번이나 계속해서 들어가는 국회의원 체포해 계속 닥달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조서에 다 나와 있는 거예요. 이런 행태로 보았을 때 이것은 완전히 국헌을 문란케 한 헌정 질서를 파괴한 그러한 사안으로서 당연히 파면의 대상이 된다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근거를 더 둔다면은 우리가 법정에서 판결을 할 때 이 판결로 인한 이익을 따집니다. 재판관들이. 네. 자, 만약에 이 탄핵을
기각할 때의 국민의 이익과 파면했을 때의 이익이 달라지는데 최근에 그 국회 측 이 변호인들이 그런 얘기를 했죠. 만에 하나 탄핵이 기각된다면 그런데 형사재판은 진행 중이니까요. 네. 거기서 벗어나기 위해서 또 개헌을 선포할 것이다. 맞아요. 그건 명약관화한 일입니다. 그리고 헌법기관을 공격할 것이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윤석열 피의자가 이를 갈고 있는 뭐 선관이라든가 서부지방법원이라든가 또 헌법재판소, 헌법기관 공격하죠. 국민들은 정말 그 40년, 50년 전에 그 전으로 퇴행되는 민주주의 시간표를 보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그 탄핵, 파면을 시켰을 때 이익이 기각했을 때 이익보다 훨씬 더 크다. 그런 관점에서도 저는 100% 파면을 확신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요새 뭐 조기 대선에 대한 이제 얘기가 자꾸 있으면서 뭐 야당뿐만 아니라 여당도 뭐 일부 사람들은 벌써 뭐 선거운동만 들어가는 것 같은 네. 그런 느낌이 들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이재명 민주당 대표께서 어제 MBC 100분 토론인가요? 뭐 거기서도 얘기하고 또 요새 며칠 이제 화두가 되고 있는 게 민주당은 이제 중도 보수 정당이다. 네. 라는 이제 얘기가 나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뭐 동의도 하고 그럴 줄 알았다는 반응도 있고 선거 때니까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야. 선거가 될 수 있으니까 이런 여러 가지 이제 해석이 나오는데요. 저 정통 민주당원으로서 당대표의 발언 어떻게 예. 해석하십니까? 예. 그 이재명 대표의 말씀은 틀린 거는 아닙니다. 뭐 그 다만 정리할 필요는 네. 있습니다. 뭐냐면은 이제 발언의 맥락과 상황이 뭐였었냐면은 민주당은 집권하게 되면 중도 보수 정권으로 오른쪽을 맡아야 된다. 중도 보수 정권으로 오른쪽을 맡아야 된다. 이거 틀린 말 아니라고 봐요. 네. 왜냐하면 이건 집권하면이에요. 네. 자, 집권을 하면 좌파 정당은 우클릭하게 마련이고요. 우파 정당은 좌클릭하게 마련입니다. 왜? 집권을 하는 대통령과 그 여당, 집권 세력은 온 국민을 보고 국정을 운영하는 거예요. 네. 예, 자신의 지지 기반만 보고 어떻게 그 나라를 풀어갑니까?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집권하면 중도 보수 정권으로 오른쪽을 맡아야 된다고 하는 말은 어디까지나 그 집권을 상정했을 때 맞는 말이에요. 균형적인 말이에요. 두 번째, 그 이분이 우클릭 지적에 대해서 민주당은 진보 아닌 중도 보수 포지션에 있는 정당이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 약간 반사적으로 이야기한 거예요. 최근에 이분이 52시간 네. 노동시간 규제를 완화한다든가 또는 상속세의 공제액 상한을 좀 높여야 된다든가 이런 이야기를 한 거에 대해서 자꾸 우클릭하는 거 아니야? 이런 그 질문과 지적에 대해서 좀 반사적으로 원래 민주당은 진보 아닌 중도 보수에 있어요.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이런 좀 상황을 봐야 됩니다. 뭐냐 하면 이것이 당의 정체성 문제를 정면으로 거론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또한 이것이 정체성 논쟁으로 격화되는 것도 저는 반대합니다. 예. 그럼 뭐냐? 저는 우리 당이 진보적 실용으로 가야 된다고 봅니다. 진보적 실용. 예. 진보적이라고 붙는 것은 뭐냐면 우리 당 강령에도 있고 정책에도 있는데 저희는 서민과 중산층의 정당입니다. 네. 그리고 양극화라든가 사회적 불평등에 대해서 치유를 해야 된다고 보는 정당이고요. 네. 그리고 노동을 존중하고 그리고 조세 정의를 주장하는 정당이에요. 이런 진보성들은 계속 가져가야죠. 근데 실용 뭐냐 하면은 그러면서도 목표 지향적이어야 되고 또 과제 중심적이어야 된다. 네. 예. 그 가치와 이념에 너무 경도돼서 진영의 논리에 빠질 것이 아니라 예.
국민의 아픈 곳, 가려운 곳, 예, 과제 해결 지향성으로 그 정책을 추진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것, 이거를 실용이라고 보는 거예요. 진보적 실용의 길을 가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것으로 정체성 논쟁은 하지 말자는 거예요. 자꾸 뭐 그 일부 언론에서 사설을 통해서나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는데 그건 아니다. 왜냐하면 그 지금 아까 그 저 상속세 예 상속세 공제 상한을 이야기를 했는데 그 한강벨트 쪽에 영등포라든가 마포라든가 이런 쪽에 집값이 네. 굉장히 올랐어요. 그쪽 시민들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그러면 상속할 때에 네. 집값이 올랐으니까 집 달랑 하나 갖고 있는데 그런 문제가 있고 그 선진국들은요 우리나라보다 소득세 비율은 훨씬 높은데 상속세는 낮아요. 우리보다 낮습니다. 상속세 비율이 예 선진국들이 그런 거예요. 그러므로 해서 경제도 살리고 조세 정의도 함께 기하는 그 이런 사례가 있는 것이고 이재명 대표는 그런 것을 본 거죠. 그래서 어디까지나 틀린 말은 아닌데 다만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 정체성 논쟁은 아니다. 우리는 진보적 실용의 길을 가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사장님께서 말씀하신 진보적 실용이 네. 이재명 대통령 아니 저 당대표가 얘기하는 중도적 보수? 네. 랑 일맥상통한다라고 보시는 거죠? 중도적 보수라고 하는 말 자체하고는 다른데 이재명 대표의 워딩에 있는 그 뜻은 그렇다고 저는 해석하는 겁니다. 아, 네. 진보적 실용이 훨씬 확 와닿는데요? 그렇죠? 네. 예. 아, 그 왜냐면 이제 보수 진보 이렇게 중도 보수 진보 이거 얘기하면은 자꾸 카테고리를 나누니까. 그렇죠. 당신이 언제부터 보수였어? 또 이렇게 네. 뭐 묻고 막 그러더라고요. 예. 진보적 실용. 이거 당 대표한테 한번 얘기 좀 해보세요. 뭐 좀 헤드로 빼실 겁니까? 아, 제가 한번 지금 고민하고 있어서 계속 썼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런 이제 화두도 이제 던지고 어떤 어떤 주제나 이슈를 이제 민주당이 먼저 가져가는 것 같아요. 요새 보면. 네. 그러면 이제 지금 민주당 내 상황은 좀 어떻습니까? 뭐 중앙당이든 지역이든 또 뭐 친문 김경수 전 지사를 비롯한 그런 분들하고 자꾸 만나고 그러더만요. 네. 지금 상황이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지 좀 아십니까? 예. 그 두 가지를 좀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하나는 이제 물음표가 있죠. 아니 계엄 그리고 국회에서 탄핵 의결이 이루어졌는데 왜 지지율이 이 모양이야? 자꾸 오히려 떨어져. 그러다 추월당했잖아요. 예, 이 사정이 있어요. 이것 때문에 저도 굉장히 좀 예민한 편입니다. 이해할 수도 없고. 그런데 이 상황은 박근혜 때와 다른 것이 그때와 다른 것이 이번에는 친위 쿠데타를 했다는 데 있어요. 정권이 내란을 일으켰다. 네. 집권 세력이. 네. 그렇기 때문에 내란 세력이 곧 집권 세력이기 때문에 곳곳에 다 포진되어 있는 거예요. 권력기관, 힘 있는 위치에 따라서 이 내란을 수습해 나가는 게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그쪽에 목소리도 크고 그쪽에 비교하에 지금 극단주의 세력이 바로 하고 있고 보수층이 결집하고 있고 그것에 힘입어서 이런 것과 상황은 이어집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러한 그 지지율의 저하를 보수층의 과표집 현상으로만 돌리면은 안 된다고 저는 주장을 하는 거예요. 네. 예, 여기에서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살펴봐야 된다. 예, 그 보수층의 과표집 여론조사 시 이것도 있어요. 예, 있지만 그러나 그 여기까지 오게 된 데 대한 책임론이 민주당에도 향하고 있다. 이 상황까지 오도록 그럼 너희들은 잘했냐 이거예요. 이 부분에서 우리는 남 탓을 할 게 아니라 겸손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랬어?
우리가 좀 국민들에게 그렇게 인식되었었나? 책임지라고 말을 들을 정도로 우리가 좀 비판적으로 보였었나? 네. 우리 모습에 대해서 훨씬 더 치밀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우리 일이기 때문에 대충대충 지나갔어요. 너그러웠어요. 관대했어요. 예, 더 혹독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는 말 조심해야 돼요. 네. 예. 한 의원이 카톡에 대해서 뭐 이야기를 했고, 가짜뉴스와 진배 없는 카톡에 대해서도 좀 뭔가 조치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는 뜻으로 얘기한 것이, 네. 뭐, 국민의힘 매번 현수막에 말도 안 되는 민주당이 하다 카톡까지 검열합니까? 하잖아요. 개인 의원이 얘기했고, 야당이 어떻게 카톡을 검열합니까? 우리가 정부입니까? 말도 안 되지. 그런데 그러한 식으로 확대, 왜곡되기 때문에 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여론조사 특별위원회 이것도 그렇게 점수를 딴 거는 아닌 것 같아요. 항상 우리의 언행, 우리의 말, 발언이 어떻게 전파되고 또는 악용될 것인가 이거를 살펴봐야 된다고 보고요. 두 번째는 지금 아까 말씀하셨던 이 시기에 당의 통합력을 확보하고 외연을 넓히는 문제인데 제가 윤석열 피의자 파면을 네. 확신했습니다만은 그러면 조기 대선이 이루어집니다. 더더욱이 대선을 생각해서라도 우리는 이 민주화 그리고 헌정수호를 원하는 지지하는 모든 세력과 함께 손잡고 나가야 됩니다. 그것이 나라를 지키는 일이고 또한 대선에 승리하는 일이죠. 그렇다면은 하물며 당내의 모든 세력, 모든 사람과 함께 손잡고 가야 되고 포용해야 되고 단결해야 된다고 봅니다. 원래 힘 있는 사람이 손 내미는 것이고 양보하는 것이죠. 그러나 또 소위 비명계라고 하는 분들도 지금 기지개를 펴지 않습니까? 또 이런 분들 중에 대선의 뜻을 갖고 계신 분들도 계신데 그런 분들도 특히 대통령 선거 시기니만큼 또 하나 엄중한 상황을 감안해서 제살 깎아먹기, 누워서 침 뱉기, 이전 투구적 발언, 그러한 세력화는 정말 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단호히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니 점점 진작 모실 걸 왜 이제 2년 만에 모셨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초야에 묻혀 준비했어요. 초야에 묻혀 계신 게 아니고 지금 현역처럼 열심히 활동하고 계시는 그런 인사이트를 저희가 아주 잘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도의회 의장님도 하셨으니까 좀 후배 의원이긴 한데 요새 또 이슈가 되는 게 있어요. 국민의힘 박지원 의원이 본인은 부인합니다만 키르기스탄 호텔에서 혼자 술 먹고 조금 소란을 피운 의혹이 이제 보도가 됐거든요. 그래서 좀 이슈가 큰데 또 그분도 저번에도 그런 일이 있고 해서 그렇죠. 의장님 계실 때는 별일 없었습니까? 이 상황을 어떻게 봐야 됩니까? 적어도 그런 일은 없었죠. 그때 의회는 별일 없었죠? 제가 확실히 통제했잖아요. 그래요? 이거 좀 후배 도의원이지만 같은 여러 가지 생각이 드실 텐데. 23년도에는요. 23년도에는 이분이 기내에서 음주를 했는데 기내에서 물론 작은 병에 위스키도 주고 그러지만 그러나 과하게 과음을 했고 또 객실 흡연 시비도 있었고요. 요번에는 말씀드린 그것과 함께 여권이 준비가 안 돼가지고 한나라는 또 못 가고 임시 여권으로 하고 준비를 잘 해야죠 의원이. 그런데 저는 그 의원 본인에게는 특정 개인뿐만이 아니라 누구에게나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만은 공인은요 혹독하게 자기 관리를 해야 됩니다. 공인이니까. 두 번째, 공인으로서 자기가 누리는 것도 또한 있어요.
그거를 누리면서 모든 거 다 가지려고 하면 됩니까? 예, 한편 누리면서 한편으로 포기도 해야죠. 그게 자기 관리입니다. 예. 정신 차려야 돼요. 그 선출직들, 특히 공인들, 공무원들. 그 다음에는 의외도 문제인 게, 지난번에 문제 났을 때에 솜방망이 처벌을 한 것 같아요. 뭐 제명을 자문위원회에서 건의했는데 30일 출석 정지만 했다는 네. 것 아닙니까? 꼭 뭐 추상 같은 처벌을 하라는 뜻은 아닙니다만은 좀 여론도 받아들이고, 그리고 의회 차원에서 의원들에 대한 교육과 관리를 철저히 해야죠. 왜 반복되게 만듭니까? 의원은 도대체 뭐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속한 정당도 문제예요. 국민의힘으로 알고 있는데 정당에서 자당의 도의원이 이런 일을 저질렀으면은 아주 강력한 조치를 해야죠. 경고도 해야 됩니다. 모든 의원들에게 이런 일이 더 발생할 시, 예를 들면 공천 없다. 확실하게 했어야죠. 예, 정당도 잘못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정말 정당이든 의회든 또 선출직이든 그 공적인 일을 수행하는 주체로서 자신들의 철저한 도덕률을 점검하고 무장하는 계기가 돼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만약 지금 사장님의 의장님이다. 민주당 의원이 이렇게 했다고 하면 어떻게 처리하실 것 같아요? 자문위원회의 예, 자문은 그것이 곧 여론의 반영이고, 또 우리 당사자들 말고 바깥에서 보는 네. 엄정한 시각이기 때문에 받아들였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인지 괜히 과정에서 자꾸 말씀드리는 것도 얘기가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저도 아주 직접적으로는 답변 안 했습니다. 근데 국민의힘이 지금 이번 토요일 날 오전 11시에 세이브 코리아 청주 국가 비상 시국회가 열려요. 도청에. 거기 지금 가자고 단톡방에 난리 났답니다. 그래서 지방의원도 다 갈 모양이던데, 거기 때문에 지금 정신을 못 차리는 것 같지만 그건 그거고, 이번 일도 잘 좀 진지하게 잘 판단하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근데 지금 이제 다른 번 얘기를 했는데, 또 우리 사장님 본인 말씀도 좀 듣고 싶어요. 이게 뭐 대통령 선거가 있거나 말거나 지방선거는 예정이 돼 있는 거잖아요, 내년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방선거에 항상 나오실 분 중에 한 분으로 지금 여겨지고 있고 계속 그러는데요. 내년 지방선거에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지. 네. 제가 그 부분은 깊은 생각을 해왔고 하고 있어요. 예, 이렇게 세월이 많이 흘렀지 않습니까? 예. 제가 충북도의회 의장을 한 게 충북도의회 역사상 두 번째 어린 나이에 한 겁니다만은 2010년도니까요. 네. 제가 만으로 50세 되던 해였어요. 예. 그랬는데 시간도 지났고 또 이렇게 이런저런 뭐 잘 아시다시피 정치적 굴곡이 있었지 않습니까?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래서 고민이 있는데 한편으로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제가 시민사회에서 20년 동안 종사한 사람으로서 그 문제의식, 시민사회 문제의식 기반 위에서 또 행정 경험도 했고요. 예를 들면은 뭐 한국가스연구소라든가 또 정치 경험도 했고 충북도당 사무처장이라든가 지금 국회의장이신 우원식 의원께서 원내대표 시절에 네. 제가 상근 정무특보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회에 돌아가는 거를 다 체험을 했고요. 이러한 저의 여러 가지 부분 경험들을 또 그때 배운 것들을 지역사회를 위해서 쓸 필요도 있지 않겠나는 생각, 또 그런 요청도 듣고 있고, 이제 요거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요새 지방자치 돌아가는 것을 보면은 정말 변해야 된다, 정말 바뀌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금 청주시정과 관련해서
가장 많이 듣는 얘기가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일을 안 하는 것 같아. 열심히 안 해주는 것 같아. 시민들을 위하는 것인가? 이런 이야기들, 지적들이 많은데 이거는 가장 근본적으로는 리더십에서 나온다고도 보여져요. 네. 예, 시정을 어떻게 풀어가느냐 하는 문제이죠. 공무원 개개인의 문제라기보다는 예, 그런 문제도 있고 또 시정 책임자께서 오송 참사로 해서 기소까지 당했는데 저는 그 뭐 기소를 문제 삼는 것보다는 시가 잘했어야죠. 응? 시에서 보면 억울한 측면도 있어요. 그 지하도 관리는 돕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소는 시작만 됐어. 억울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거 주장하면 뭐합니까? 이미 고인이 되었고 공동 책임이 있는 거죠. 다 책임이 있어요. 예, 경중은 어떨지 몰라도 그랬을 때 시가 잘해야죠. 이런 걸로 보면서 지자체가 변해야 된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청주시장에 출마하실지를 좀 고민하는 것으로 제가 좀 받아들여도 될까요? 좀 잘 이해를 하고 계신 것 같으네요. 제가 앞으로 뭐 이렇게 후보 물망에 오르는 사람들 쓸 때, 꼭 우리 사장님도 넣도록 하겠습니다. 이제까지 뺐죠? 아니, 그러니까 저기 너무 그리고 또 가나다 순으로 정리해 주세요, 항상. 항상 가나다로. 네. 알겠습니다. 그럼 좀 앞에 나오시겠네.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아주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상당구에 계신 거잖아요. 네. 상당구 당원들, 또 청주 시민들께 어려워요. 지금 다들 힘들어요. 정신적으로든 경제적으로든 좀 위안이 될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3분 정도 말씀드려도 네, 되겠습니까? 여기 보시고 이제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네네. 네. 이번 비상계엄이 터지고 또 해제되는 이 과정을 거치면서 많은 분들로부터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한편으로 부끄럽다. 그리고 너무 감사하다. 누구에게? 그 내란을 막아준 분들에게. 그 장갑차 앞에서 그리고 총을 든 군인 앞에서 맨손으로 막아섰던 시민들, 국회로 집결했던 많은 국민들, 그리고 그 특전사 부대원들과 몸싸움을 했던 당직자, 국회의원 보좌관들, 그리고 담탑 넘어가면서 국회를 지키고 해제 결의를 한 국회의원들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공기처럼 모르고 지켜왔던 우리의 시민적 자유, 민주적 권리는 수많은 사람들의 희생 위에서, 피해 역사 위에서 있다는 것을 이번에 다시 저조차도 깨닫게 되었어요. 민주주의는 한 번 달성했다고 그냥 자동으로 가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지켜야 되고 계속해서 갈고 닦으면서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생각들이 많이 공유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저는 더 나아가서 대한민국은 국민이 나라를 만드는 나라예요. 대한민국은 국민이 만들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피의자 윤석열의 나라가 아니란 말이죠. 독재자의 나라가 아닙니다. 국민의 나라입니다. 내란이 왜 내란입니까? 폭동을 꼭 일으키고 폭력을 행사해서가 아니더라도 헌법을 위배하고 헌법을 무시하면 그게 곧 내란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내란 세력들은 지금 반성하는 것이 아니라 뻔뻔하게도 재반란을 선택을 했어요. 탄핵에 계속 반대하고 계엄을 옹호하고 내일 모레 청주에서도 큰 집회가 열린다고 합니다마는 이 극단주의 세력들이 출연하고 난동도 부리고 그리고 제도정당이 그것을 지지 옹호까지 하는 이런 상황에서 우리 가슴이 터집니다. 때로는 혼란스럽기도 합니다. 그리고 두려움도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감을 가지십시오. 잘못된 사람은 처벌받게 돼 있습니다. 피의자 윤석열은 파면될 것입니다. 이 중요한 순간에 도민들과 저희 시민들께서는 헌정 수호의 힘을 불어넣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민주주의를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손잡고 자신감을 가지시고 그리고 체제 부정을 하는 내란이 아니라 민주주의를 지키는 헌정을 수호하는 그런 대열에서 함께 격려하면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니 청주시장 후보 연설인 줄 알았어요. 그동안 하시는 말씀이 많으셨는데 잘 정리해서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자주 저희가 모실 테니까 또 금과 옥조 같은 말씀 자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이상하게 좀 내가 생각해도 좀 그냥 되네 말이. 좀 됩니까? 예. 느낌이 괜찮아요. 준비도 안 했는데. 여기랑 궁합이 맞나? 글쎄요. 이 가옥이 맞아. 알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예, 아유 다음에 고맙습니다.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아유 감사해요. 예.